이달 말까지 극성스러운 더위가 예보됐습니다. 지난밤도 고생하셨죠? 8월 21일 목요일 시청자를 가스라이팅하지 않는 김용민 TV 김용민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신문의 핵심 뉴스 짚어드리겠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다시 한번 이재명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벌써 세 번째인데요. 김 부부장은 북한 외무성 간부들과의 협의회에서 한국 정부의 유화 제스처는 망상이자 개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북한 체제 존중과 흡수 통일 불추구 발언도 책임 떠넘기기라며 거부했지요. 동시에 한미연합훈련을 침략전쟁 연습이라고 규정하며 남북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훈련 중단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한 달도 채 안 돼 세 차례나 대남 메시지를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를 최대한 흔들어 보다 과감한 정책 변화를 유도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합니다. 또 한국은 북한의 외교 상대가 될 수 없다며 향후 북미 협상에서 한국을 배제하겠다는 경고도 던졌지요.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북한이 우리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왜곡한다라며 유감을 표했고,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을 반드시 열어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경향신문이 중요 내용으로 다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지난 1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합의문이 뒤늦게 공개됐는데, 여기엔 원전 수출 때마다 웨스팅하우스가 요구하는 모든 기술 자료와 정보를 제공한다는 굴욕적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수출 차질을 막기 위한 협조 장치지만 전문가들은 결국 미국의 수출 통제에 영구적으로 묶이게 됐다고 우려합니다. 이번 합의로 한국형 원전에도 미국 기술이 포함됐음을 양측이 인정했고, 앞으로는 베트남 등 다른 나라에 수출할 때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실 우리 정부는 1997년 라이센스 계약으로 기술 독립을 확보했다고 믿어왔지만 이번 협상 과정에서 제 역할을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시 3천만 달러였던 기술료가 지금은 1기당 1억 7,500만 달러 수준으로 불어났다는 비판까지 제기됩니다. 국회와 전문가들은 성과에 매몰돼 지나치게 많은 것을 내준 것 아니냐라는 아쉬움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원전 수출의 성과 뒤에 숨어있는 우리 기술 주권 문제, 이제는 면밀한 재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특검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맡았던 인테리어 업체 21g과 감사원 사이에 오간 공문과 이메일을 확보하고 본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원래 감사원은 21g의 출석 조사를 요구했다가 유병호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의 지시로 이를 취소하고 서면 조사로 바꿨다는 의혹이 핵심입니다. 감사 실무자는 출석 조사 취소를 공문으로 남기면 곤란하다라며 개인 이메일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특검은 이를 외압에 따른 봐주기 감사의 정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21g은 이른바 여사님 회사로 불리며 대통령 관저 불법 중축의 핵심 업체로 지목돼 그동안 무리를 빚어왔습니다. 특히 사후 원가 검토 조건부 계약 같은 특혜성 의혹도 받고 있는데, 감사원은 당시 수백억 규모 공사 계약에서 과다 지급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고도 시정 조치를 사실상 미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내부에서 부실감사 문제를 지적하던 직원은 사표를 내고 곧바로 대구의 공공기관 감사실장으로 옮겨진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입막음성 인사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그리고 업체까지 사실상 면죄부를 받은 배경에는 감사원 수뇌부의 입김이 있었는지, 특검 수사가 그 진실을 가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특검팀이 확보한 통일교 전 간부 윤영호 씨의 다이어리엔 2022년 3월 22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자와의 독대를 역사적인 날 대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은 실제로 그날 용산 청파동 통일교 건물에서 윤석열 당선자를 만나 캄보디아 개발 원조 등 현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정부가 개발 지원 한도를 2배 이상 늘리고 윤석열 부부가 캄보디아를 방문한 사실이 뒤따르면서 대가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만남을 주선한 인물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목됐는데요. 권성동 의원은 당시 윤 본부장을 만나 대화를 나눴고 직후에 윤석열 당선자와의 독대를 주선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억대 금품과 선분을 받은 흔적도 특검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데요. 통일교 표가 수백만 표에 달하며 윤석열 당선자와 해외 인사들의 만남을 주선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금품 제공 이후 당선자와의 면담을 알선했다면 뇌물이나 사전 수뢰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특검은 당시 독대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실제 대가성이 입증되는지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건희가 최근 윤석열의 멘토로 불린 신평 변호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제가 죽어야 남편이 산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남편에게는 끝까지 버텨달라라는 당부를 전해달라고 했다고 하는데 또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특검에 제출한 자수서와 목걸이를 두고 정권과 협력해 우리를 죽이려 한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정치적 뉘앙스도 드러났습니다. 김건희는 이재명 대통령의 장점을 묻고는 그 말을 윤석열에게 꼭 전해달라라면서 남편의 정치적 재기를 기대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고 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배신하지 않았다면 무한한 영광이 있었을 것이라며 갈등의 시작을 한동훈 전 대표 탓으로 돌리는 듯한 언급도 했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구속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건강 문제로 조사가 미루어졌지만 이번 주에는 건진법사 연루 의혹과 통일교 청탁 의혹을 집중 수사할 계획입니다. 앞서 공천 개입,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조사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김건희의 구치소 발언과 특검 수사 방향, 윤석열의 정치적 운명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는 소식입니다. 이 내용은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자, 주요 신문 오늘 아침 보도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송은 오늘 어떻게 전하고 있을까요? TV뉴스 리뷰로 이어집니다. 2022년 9월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최재형 목사와 만났던 김건희 여사. 나토 순방에서 문제가 됐던 고가 목걸이에 대해 항변합니다. 해외 순방 간다고 최소한 악세사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다 어쩌다 해가지고 빌린 거예요. 그걸. 이 순간 김 여사의 손목에 시계가 보입니다. 사업가 서성빈 씨가 사줬다고 진술한 5,200만 원짜리 손목 시계와 비슷합니다. 자세히 비교해봤습니다. 각진 모서리, 오른쪽 상단에 달린 톱니형 버튼인 용두, 시계판에 배치된 서브 다이얼 위치도 똑같습니다. 특히 비스듬히 배치된 숫자는 이 모델만의 특징입니다. 서 씨가 김 여사에게 시계를 줬다고 한 날짜는 2022년 9월 7일. 이 영상 촬영일은 그로부터 6일 뒤인 9월 13일입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두 번째 특검 조사에 출석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심야까지 16시간 넘게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오늘 장시간 조사 받으셨는데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하셨나요? 특검팀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오는 22일 재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현재까지 60에서 70%가량 조사가 진행됐다며 추가적으로 수집한 증거와 추가 혐의가 많이 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특검팀은 대통령실 CCTV 영상에 한 전 총리가 계엄 관련 문건을 들고 있는 모습을 핵심 증거로 삼고 있습니다. 계엄 실행 계획을 논의했다고 보는 건데 문건을 못 봤다고 한 증언이 거짓이란 시각입니다. 구속된 뒤 특검의 조사에서 대부분의 질문에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온 김건희 씨가 자신을 면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신평 변호사에게 심경을 털어놨습니다. 김 씨는 신 변호사에게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정권과 손을 잡고 우리를 죽이려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회장은 맞사위 인사청탁을 위해 6천만 원대의 반클리프 목걸이 등 모두 합쳐 1억 원이 넘는 귀금속을 김건희 씨에게 건넸다고 실토한 인물입니다. 대통령들이 참석해온 국가조찬 기도회의 회장인 이 회장을 믿었다가 말려들었다는 취지였습니다. 김 씨는 또 내가 죽어버려야 남편에게 살 길이 열리지 않겠냐며 윤 전 대통령에게 끝까지 버텨달라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로 유럽 시장에 첫 발을 디딘 한국 수력원자력은 이후 오히려 유럽에서 발을 떼고 있습니다.
신규 원전 계획을 철회한 폴란드 외 스웨덴과 슬로베니아, 네덜란드에서 모두 입찰 도중 사업을 포기한 겁니다. 스웨덴 2기, 슬로바니아 1기, 네덜란드 2기 사업에서 철수했나요? 유럽 시장에서 이렇게 힘을 계속 쓸 거냐, 미국 시장을 겨냥해야 된다라는. 공교롭게도 한전한수원은 지식재산권을 문제 삼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합의하면서 유럽 시장을 포기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제 오전 10시 45분쯤 경북 청도 열차 사고가 발생한 현장 인근 CCTV에 찍힌 영상입니다. 작업자 7명이 줄을 서 선로를 따라 걸어가고 있습니다. 약 5분 뒤 무궁화호 열차가 이들을 치고 지나가면서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11시 3분쯤엔 구급차가 지나가고 구조 인력들이 철로 근처에서 분주히 움직이며 사고를 수습하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수사 전담팀을 편성한 검찰과 경찰,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들은 사고 발생 하루 만인 어제 현장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사고 지점은 작업자들이 접근하는 열차를 보기 어려운 심한 곡선 구간인 점이 확인됐습니다. 사고 당시 선로 근처에서 몸을 피할 안전 공간도 부족했던 걸로 파악했습니다. 선로와 열차 차체의 폭을 측정해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구조였는지도 따졌습니다. 합동 감식 결과 사고 현장의 선로폭은 155cm인데 비해 열차 차체의 폭은 280cm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더 많이 좀 튀어나와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사고가 났을 충격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